법무법인 이동희 변호사님 모시고 가상자산 시장과 법에 관한 이야기 보다 깊이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동희 변호사입니다. 종종 거래소 로그인이 좀 제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어떨 때 보통 그런 이슈들이 발생하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 거래소의 경우에 네. 이용약관에 네. 일정한 거래소가 일정한 경우에 네. 로그인 제한 및 출금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해킹, 이제 사기 사고가 발생하거나 네. 명의 도용한 경우 또는 부정 이용 행위가 있는 경우 등을 이용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현재 가상자산을 이용한 전자금융 사기, 즉 보이스피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네. 이제 법원에서 일정한 경우에 거래소에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 제한 규정을 두는 것 자체는 어쩔 네. 수 없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의 경우에 거래소에 문의를 해서 네. 어떤 조항에 의해서 이용 제한이 된 건지 확인을 하고 이제 만약 거래소가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을 해서 네. 이용 제한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그거를 이제 풀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소가 이용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에는 네. 이제 이용자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용 제한 조치 해제 청구를 제기를 해서 네. 이용 제한을 풀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실제 소송에서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사실관계 이용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이제 입증해야 할지 이제 궁금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런 사실 자료는 거래소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래소가 이런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약관에서 그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네.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이용 제한 해제 조치를 해줘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거래소가 확인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그게 방법이 또 없는 건가요? 현재 거래소 이용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 네. 굉장히 포괄적인 그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관 규제법상 이용자에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네. 그 약관 조항 자체가 네.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용 제한 조치를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네. 이제 보이스 범죄 조직에 네. 자기 이제 계정을 네. 빌려줘서 거래소가 계정을 정지한 사건이 네, 있었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이용자가 굉장히 잘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이용자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관련 형사 판결에서 네. 이제 그 가상자산, 그 계정에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 네. 몰수 판결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네. 그다음에 그 수사기관을 통해서 추가적인 범죄 발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는 네. 나 이제 추가적인 범죄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계정을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래소는 그래도 너는 한번 선례가 있으니. 선례가 있으니까 좀 불안하다. 네. 그래서 풀어지지 않았는데요. 근데 법원은 네. 이제 지속적으로 이 계정이 사기 네. 범행에 이용됐다는 것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거래소에게 이용 제한 조치를 해제하라고 판시한 사건이 사례가 있습니다. 있었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 판결이 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소가 이용 제한을 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에 앞서서 좀 또 속보가 들어왔네요. 이 한국에 아이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이 아이콘이 디파이 상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호재로 적용될지 저희가 또 이어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문 이어가자면은 이 거래소가 이용 제한을 풀지 않았을 때는 그럼 어떻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진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판결을 받았으면 네. 당연히 이제 거래소가 풀어줘야 하는데 그쵸. 거래소가 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판결 자체로 이제 강제 집행은 불가능하고요. 이제 별도로 이제 간접 강제로 해서 네. 이용자가 이용 제한을 풀지 않을 경우에 네. 하루당 얼마의 금액을 배상하라라는 식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국내에? 국내에서는 이용 제한 사실 판결이 나면 사실 거래소들이 다 풀어줬기 때문에 간접 바로 강제까지는 풀어줬어요? 네.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로그인 제한 조치로 인해서 코인을 판매를 하지 못했고 현재 그 코인이 갑자기 그 로그인을 하지 못했던 네. 그런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네. 매도 타이밍을 적절히 잡지 못하고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됐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억울할 것 같거든요. 너무 억울하죠. 네. 네.
이게 거래소가 이제 이용 제한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이용 제한을 했는데 이제 거래소가 입증을 못해서 네. 될 경우에 이는 이제 불법적인 이용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을 네. 해야 합니다. 네. 법원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를 적시에 매도하여 네. 현금화하기 위해서 보유한 건데 네. 로그인 제한 조치와 이런 정상적으로 거래하지 못한 이 네.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근데 그 손해를 산정하기 굉장히 애매모호할 것 같거든요. 예를 네. 들어 코인은 뭐 1분 1초가 가격이 변동되는 이 시장에서 정확히 뭐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큼 줄 건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좀 기준이 아직까지는 마련돼 있지 않은 거죠. 네, 실제 사건에서요. 이용자는 코인의 이제 그 가치가 이제 폭락했기 때문에 네. 이 자체가 코인이 물건이 없어진 거와 동일하게 네. 그 없어졌던 당시의 시가대로 계산한 당시 시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 제한 당시의 네. 시가대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아니면 증권사 시스템 오류로 네.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네네. 그 손해배상 방법에 대해서 약관에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 사고 발생 시점의 주문 가격과 네. 장애 복구 시점의 가격 사이의 차익을 손해로 배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네. 이 가상자산도 동일하게 이런 방법으로 손해를 배상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은 이제 코인 같은 경우 특히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코인 같은 경우 거래량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시세라고 하더라도 네. 그 가격에 네. 이 물량을 모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 당시 시세로 계산한 손해배상은 네. 불공정하고 적당하지 않고 또 증권하고 가상자산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방법으로 손해를 산정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네. 그러면 사실 손해는 인정이 되는데 그쵸. 그 방법이 사실은 네. 할 수가 없는 경우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손해 발생은 인정되는데 그 구체적인 그 손해 상정이 어려울 경우에 네. 그냥 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있게끔 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제 사례에서는 이 규정을 가지고 이제 네. 손해배상 액수를 정했습니다. 어.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금액을 해달라고 한 거죠. 네. 네.